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낙차를 하면서 손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드를 못하는 김에 전기자전거를 조금 타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기존에 타고 있던 전기자전거 말고 새로운 전기자전거를 좀 타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타는 그냥 기본형 모델이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조금씩 뭔가를 한 애들이 있네요.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가방이 아예 있구나. 저렇게 달고 싶네. 이런 녀석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SNS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녀석을 많이 봤는데 이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약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기계적인 어떤 그런 장단점 말고도 이게 일종의 문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니라 뭐 픽시 이런 것들처럼 문화가 생긴 것들처럼 이 전기 자전거도 그냥 우리가 타는 그런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이 모페드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가 전기로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 이 모페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페드라는 건 뭐냐면 모터랑 페달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페드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전기 자전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기름 넣는 모터 있죠? 그 모터, 그러니까 오토바이에다가 페달을 달아가지고 모페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7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사실 그게 이어져 오다가 그 기름 넣는 엔진이죠, 사실상. 그 엔진이 모터로 바뀐 거예요. 지금 전기 모터로.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기름 넣는 그 모페드도 사실 좀 힙한 문화였어요.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그 학교 등하교 거리가 애매하게 멀어가지고 그래서 스쿠터를 사야겠다 하고선 찾아보다가 그 모페드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비싸서 사실은 제가 그때 못 샀거든요. 못 사고 그냥 이런 조그마한 스쿠터 하나 사서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페드가 지금 전기로 되면서 이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힙한 거야.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모페드를 힙하게 생각하니까 헐리우드 스타들, 뭐 가수들, 힙합하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돼서 한국에서도 막 GD가 타고 연예인들이 막 좀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 더 유행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페드 방식의 이런 전기 자전거는 기존에 있는 전기 자전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기존에 있는 건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은 거라면, 이 모페드는 사실상 오토바이에다가 페달을 달은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품을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어떤 전기 자전거들은 그야말로 자전거, 페달링이 주 동력원이고 이걸 도와주는 개념으로 모터가 쓰였기 때문에 페달링 하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전기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로드나 MTB 생활 자전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형상 자체도 최대한 자전거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 모터를 넣은 걸 티 내면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전기 자전거들이었던 거고, 지금 이 모페드, 자토바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자토바이 모페드는 자전거 같으면 안 돼요. 오히려 약간 더 오토바이 같이 생길수록 더 좀 힙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나누자면 이런 표처럼 오토바이가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전기 자전거는 한 여기쯤, 그 다음에 이 모페드는 조금 더 오토바이에 가까운 여기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문화가 그래요. 이 모페드, 자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토바이처럼 꾸미려고, 이걸 튜닝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스라이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엑스라이더를 지금 대여를 받아서 한 2-3주 정도 지금 타보고 있는데, 이거는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타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나온 거를 그대로 일단 사서 이거를 튜닝을 하는 게 일종의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안장도 교체하고 앞에 기름통이 필요 없지만 그쪽에 이제 배터리를 기름통처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오토바이처럼 보이게, 그 다음에 핸들바도 바꾸고, 마치 우리 로드가 부품 하나하나를 다 갈아 끼는 것처럼 자토바이 문화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품을 다 갈아 껴서 조금 더 자신에게 맞추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이런 게 진정한 이 모페드 자토바이 문화라고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모페드가 훨씬 더 예전부터 유행을 했고, 전기 모터가 달린 이게 유행을 하면서 튜닝하는 문화가 조금 더 빨리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시작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수입하시는 분들은 뭐 2, 3년 전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때부터 이걸 즐기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이 가속화가 되고 그 물결을 탄 거는 정말 2022년도 올해 시작됐다라고 봐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이게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이 자토바이 엑스라이더를 타시는 분들의 그 정모 같은 걸 다녀왔어요.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2, 3주 정도 타면서 내 것도 아닌데 이거를 안장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핸들바 이렇게 바꿔야겠다, 막 머릿속으로 막 엄청난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나가면 정말 휘황찬란한 모델들이 다 나와 있겠구나, 뭐 그 사람들 거 이제 한번 타보고 만져보고 막 물어보고 하면서 이거를 좀 정보를 좀 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튜닝 하신 분들은 없고, 뭐 액세서리를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데칼 붙이시거나 이런 간단한 정도의 튜닝 밖에는 아직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그 튜닝 업체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다 같이. 여기 에코바이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전기 작업 같은 것들도 어려우니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유저들이 이렇게 직접 구매할 때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샵입니다. 요청하시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엑스라이더에서 저 에코바이크 사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이렇게 튜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깜빡이라든지 저런 전기 작업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도 아직 뭔가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게 책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라서 이런 것들은 직접 문의하셔서 이렇게 좀 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뭐 가격 문의도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튜닝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배우기도 하고 있는데, 이쪽 문화의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 덕질을 하신 진짜 찐 덕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호주 거였는지 미국 거였는지 할 땐 그쪽에서 이제 직접 가지고 들어오신 거고, 총 튜닝하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력도 굉장히 높고, 뭐 그냥 이건 오토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튜닝을 하신 분이라서, 저 대표님하고 모자 쓰신 분이 대표님인데 이제 엄청나게 둘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둘 다 찐덕이니까. 예, 보셨죠? 근데 생각보다 아직은 튜닝이 그렇게 많이 정착화되진 않았어요. 이분들도 아직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다 보니까 쉽게 만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그 정보 자체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구나 해서 그냥 튜닝을 해도 약간 그 배터리 증량 정도, 혹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조금 이제 튜닝을 하는 정도구나, 이런 거 보면 그 해외 사이트 막 찾으면서, 그 미국 사람들 요즘엔 더 쉽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해외 리뷰어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튜닝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힙하게 타는지 이런 걸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어떻게 꾸며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득합니다. 지금 저는 엑스라이더를 탔지만 이 엑스라이더 대표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표님도 사실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사이드 잡, 근데 약간 덕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이 자토바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작하신 거래요. 처음에는 그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봤는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모델들은 아무래도 그냥
그 로고만 바꾸고 약간만 옵션 변경해가지고 파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팔지만 똑같은 게 막 팔리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좀 싫었대요. 왜냐면 이게 약간 덕질하는 그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장사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싫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자기만 팔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설계하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엑스라이더를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엑스라이더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서 정말 그냥 갖다가 파는 업체들도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좀 자기가 설계하고 구조 변경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고, 이런 아주 초기 단계의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님이 덕심이 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모델 350W랑 1000W짜리 두 개를 이제 내놓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벽한 모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배터리도 더 늘리고 싶고, 출력도 적절한 출력을 찾고 싶고, 포지션도 뭐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핸들바도 어떤 게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이 정모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그거를 들으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개량을 하고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재밌다. 이 대표님도 약간 이렇게 덕질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바뀌고 발전할 수 있는 좀 카테고리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거를 출퇴근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전기자전거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그 페달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가는 게 조금 더 목적이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사실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 야 저거 막 200~300만 원 주고 사느니 그냥 오토바이 사는 게 낫지 않아? 스쿠터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그 스쿠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 그냥 베스파 같은 거 한 대 사고 싶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근데 제가 유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유저야, 나 스쿠터 타고 출퇴근할까? 했더니 오토바이 너무 위험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반대를 하길래, 그것까지 막 반대를 무릅쓰고 또 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건 어쨌든 자전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는 감성을 좀 충족을 시켜줘요. 자전거긴 하지만 조금 더 오토바이 쪽에 가까운 자전거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되고, 스로틀을 당기면서 이제 가고 페달링도 하긴 하지만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시트 포지션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페달링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페달링을 해야만 하면 해라, 그런 사실 차원입니다. 그리고 모이신 분들도 이제 얘기 다 들어보면 사실상 스로틀로 다니기 때문에 페달링 하면 뭐 주행거리가 얼마다, 뭐 속도가 나온다,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리뷰할 때 그 파스로 뭐 몇이고 막 이런 거를 막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아쉬운 점들 몇 가지를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이 자토바이를 타는 그 문화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라이더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쳐다봐요. 이 350W급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전거 도로에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야 오토바이 아니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 그 젊은 친구들, 힙한 친구들은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아저씨들은 좀 싫어하고 막 전기자전거가 막 윙하고 가버리니까 아이 저 반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이 1000W랑 350W가 있잖아요. 1000W를 하면 차도에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사실 350W로 해서 그냥 자도로 길 안 막히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도는 신호가 없잖아. 길 막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출퇴근할 때는 어쩌면 350W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 판매는 1000W가 훨씬 많이 된대요.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출퇴근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50W를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350W도 자전거 도로 달리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잘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저렇게 출퇴근할 때
그냥 평상복 입고 가도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고 멋있게 탈 수 있고, 땀도 안 나니까 뭐 출근한 다음에 샤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동키로 도난 방지 뭐 이런 것도 되고, 하여튼 뭐 출퇴근용으로는 이만한 게 있을까? 엑스라이더를 타면서 겨울에도 이거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자전거 헬멧을 쓰고 탔는데 사실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근데 이거 멋있긴 한데 네가 타고 있는 거 보면 뭐가 좀 어색해, 그 얘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오토바이 형상인데 자꾸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제가 타고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헬멧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튜닝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올 겨울 그다음에 한번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수입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만둬버리는 이런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되게 진심으로 하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 혹은 수입한 제품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최소한 제가 지금 타봤던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꽤나 진심으로 여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신제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보면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신제품이라는 게 없이 그냥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들 가지고 오거나 그냥 잘 팔릴 것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봤을 때 간지나는 거, 멋있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만들고 싶어서 계속 연구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저렇게 해보려고 한다, 막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를 좀 선택해야 되는 최소한의 좀 그런 기준이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던지 말던지 사실은 그 기본적인 프레임 기체를 만약에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대로 타는 거는 별 매력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브랜드랑은 크게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그 튜닝을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냐, 그냥 딱 이거 하나 팔면 땡 이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브랜드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 제가 볼 때 좀 부족하긴 해요. 그 튜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액세서리라든지 옵션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사업 초반이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혼자 하기는 좀 힘들고, 사실 혼자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게 더 오히려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걸 튜닝하는 이제 몇몇 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리고 엑스라이더 말고도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문화로 자리 잡으면 사실 그 브랜드의 구분 없이 그 여러 가지 기체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서로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엑스라이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브랜드로만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이 문화를 좀 더 키워가면서 결국 그 파이가 커지면 브랜드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엑스라이더가 어쨌든 국내에서 이렇게 만든 브랜드 치고는 꽤 앞서 나가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엑스라이더 카페가 아니라 그냥 이 자토바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유저들을 다 모으는 카페로 좀 바꿔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좀 자신감으로 내비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제품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가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브랜드들을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해결돼 나갈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같이 뭔가 즐겨보는 것도 이 자토바이 문화를 이제 느껴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전기 자전거, 출퇴근용 오토바이 혹은 전기 자전거를 살 거라고 하면 그런 전기 자전거를 타서 정말 실용적으로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약간 덕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자토바이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토바이에서도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뭘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기왕이면
국내에서 좀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뭐 자토바이, 모페드 특정 브랜드들을 입력을 하면 정말 많은 그 제품들이 나오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쳐보셔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거의 그냥 이렇게 딱 떼다가 파는 그게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 잘못 샀다가 나중에 고생할까봐 조금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검색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업체 잘 고르셔서 일단 기본 프레임과 모터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AS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색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문화를 좀 즐겨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제가 수다가 많았죠? 많이 떠들었는데 이 엑스라이더를 제공을 해주셔서 이 제품에 대한 막 자세한 스펙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문화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사와 이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뭐 좀 더 깊은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튜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아마 생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요 엑스라이더 카페 가입하셔서 그쪽에다가 물어보셔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정보 공유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우리 다 초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